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2021년 제4회 기출문제 중에서 건설시공학 6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건축물 가까이에서 기존에 있는 구축물의 가까이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할 때 기존 건축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옆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요.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잘못해서 옆에 있는 건물의 기초를 상하게 할 수 있죠. 이때 기존 건축물의 지반이나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을 언더피닝, 언더, 지하에 핀을 박아 보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더피닝 공법,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선말뚝 세우기에 관한 표준 시방서 규정입니다. 괄호의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요. 자, 우리가 기성 말뚝 세우기를 할 때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50분의 1 이내로 하고 말뚝 박기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 도면 위치로부터 4분의 D, 여기에서 D는 말뚝의 바깥 지름이 되겠습니다. 100mm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입니다. 연직도나 경사도는 50분의 1보다 더 경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말뚝을 받고 난 다음에는 4분의 D나 100mm 중에서 큰 값보다 더 많이 벗어나는 건 시공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보면은 4분의 D는 이게 맞는데요. 100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4분의 1인데 또 150분의 1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전항 정답 처리되었고요. 50분의 1 경사도고 4분의 D나 100mm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용접결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철골공사에서 발생하는 용접결함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피트는 작은 기포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블로우홀은 용접부의 공기구멍, 그죠? 거의 비슷하지만, 그죠?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오버랩이라는 건 모세가 겹쳐지는 현상, 요거는 전부 다 용접에서 결함인데요. 가우징은 결함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가우징이라는 건 우리가 아크로 금속을 녹여서 강한 공기를 이용해서 녹은 금속을 불어내는 작업의 이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원심력 고강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의 이음 방법 중에서 이제 고강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을 짧아서 이어야 됩니다. 이때 이음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성이 우수하고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여서 많이 사용하는 이음 방법은 했는데요. 충전, 볼트, 용접, 강간 말뚝 이음, 그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면서 용접을 했을 땐 불량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성이 강하면서 우수한 이음이 용접식 이음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이음의 종류 중에서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나 클립이나 편체 등에 이렇게 보조 장치를 이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철근을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슬리브나 클립이나 이런 편체를 이용해서 있는 걸 기계적인 어떠한 부속을 이용해서 있는다 해서 이거를 기계적인 이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파란색 별표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겹침 이음이다라는 건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걸 뜻해요. 결속선으로 철근을 2군데 이상 겹쳐서 있는 걸 말하고요. 용접 이음은 용접으로, 그죠? 이음하는 거고, 가스 압접 이음은 산소나 아세틸렌 가스 불꽃을 이용해 압력을 가해서 이음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이음에는 나사를 이용하는 이음, 슬리브 압착 이음, 슬리버 충전 이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RCD다, 그죠?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인데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드릴 파이프 직경보다 큰 호박돌이 있는 경우 굴착이 불가하다. 깊은 심도까지 굴착이 가능하다. 요거 맞죠, 그죠? 시공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요. 수상 작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리버스 서큘레이션, 그죠?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자, 요거는 수상이나 해상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로 대구경의 구멍을 파요. 그래서 큰 구멍을 파고 굴착공 안을, 구멍을 파는 안을 물이나 안정액으로 정수압을 유지하면서 굴착하는 벽을 보호하고, 그래서 굴착하고 철근망과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말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파고 정수압을 유지하면서 물이나 안정액으로 수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상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그죠? 정수압을 유지해서 물에 의한 붕괴나 침투가 없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상 작업 불가능하다. 이게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점토나 실트층에 사용할 수 있고 드릴 파이프 직경보다 큰 호박돌층, 전석층은 굴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이거보다 직경이 드릴 파이프 직경보다 큰 호박돌이 있을 때는 굴착이 힘들어진다. 요거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7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강 블록 공사 시 벽의 철근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로근을 백은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단부를 180도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합니다. 블록의 공동에 보강근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다져 넣기 때문에 세로 줄루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강 블록 공사할 때는요, 줄눈을 이렇게 막힌 줄눈이 아니라 통 줄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자로 통줄눈이 되도록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근은 기초나 테두리 보에서 위층의 테두리 보까지 잊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 길이는 철근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하고요.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한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강 블록 공사할 때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68번. 네, 철근 공사 시 철근의 조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철근을 바르게 결속시킨다. 맞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한다. 그죠? 철근을 조립해 놓고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면 철근에 이상이 생겼는지 변형이 있는지 검사를 다시 하고 청소한다. 좋은 거죠. 그죠?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콘크리트와 부착이 매우 불량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아주 경미하게 약간의 황갈색의 녹이, 이제 녹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정도 경미하고 황갈색의 녹은 철근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철근의 피복 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보여주는 고임제나 간격제를 배치한다.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면 틀릴 게 없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내용 3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69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공사 계약 방식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에 의한 계약 제도가 아닌 것은, 그죠? 공사를 실시할 때 일식이냐, 나눠서 하는 분할이냐, 공동으로 하는 건가? 요거는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비정산 보수가사는 이제 공사할 때 들어가는 실비를 다 정산해주고 당신이 시공했기 때문에 보수를 우리가 주겠습니다 하는 거죠. 요거는 도급공사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이 됩니다. 정액도급, 단가도급, 실비정산 보수가산 도급, 그죠?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나오긴 했지만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알루미늄 가볍죠. 경량으로 설치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음매 감소로 견출 작업이 감소가 됩니다. 주요 시공 부위는 내부 벽체나 슬라브, 계단실 벽체이며 슬래브 필러 시스템이 있어서 해체가 간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녹이 쓸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전용 회수가 적다. 전용이라는 건 사용했죠? 다른 현장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전용 회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71번 넘어갈게요. 네, 파란색 별표해 보겠습니다. 철거 작업할 때 지중 장애물, 지중은 땅 속의 장애물을 뜻합니다. 사전조사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때 잘못하면 땅을 잘못 파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땅 속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미리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 시공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존 건축물에서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좋겠죠, 그죠? 가스나 수도나 전기 등 공공매설물, 이렇게 가스관이나 수도 파이프나 전기선이 땅 속으로 매설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죠. 이건 잘못하면 크게 위험하잖아요. 시험 불차기나 탐사도 확인해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주변 공사장에 설치된 계측기, 모든 계측기는, 이거 계측기는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 수위 측정하고 수압을 제고하는 건데 이것까지는 지중에 있는 장애물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2번은 자주 출제가 되었죠. 벽돌 쌓기 시 사전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줄기초, 연결부, 바닥 콘크리트 쌓기변은 작업 전에 청소한다. 당연히 좋겠죠. 우묵하게 패인 곳이 있다면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르게 해준다. 좋다, 그죠?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좋죠, 그죠?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 그죠? 모르타르 섞을 때 몇 대 몇으로 배합하라는 지정된 배합으로 한다. 좋은 것이고요.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그죠? 좋습니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충분히 물축이기를 한다. 인데 이게 틀렸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화 벽돌은 쌓기 직전이 아니라 아예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그죠?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자주 나왔죠, 그죠? 73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는데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넘어서 안 됩니까? 했습니다. 자, 콘크리트가 비벼놓고 타설이 늦어지면 이미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굳어진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강도 저하가 나오죠. 부실 시공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상일 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굳어지겠죠. 1.5시간 이내 타설해야 합니다. 25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5도씨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의 1.5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은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피어 기초공사. 그죠? 우리가 기초공사를 크게 말뚝 기초하고 피어 기초 이렇게 하자면 이 피어 기초는 말뚝으로 뚫는 것보다 더 깊은 지방을 늘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가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기초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중량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집안이 연약하거나 말뚝으로 지지력이 부족할 때, 그래서 아까 그랬죠. 말뚝보다도 더 깊이 있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의 하중을 더 깊은 지방까지 전달할 때 쓰기 때문에
이 말뚝보다는 피어 기초가 더 중량의 구조물을 설치할 때 사용되고요. 말뚝으로 지지력이 부족할 때 그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초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할 경우에 채용한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굴착된 흙을 직접 탐사할 수 있고 지지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예, 이 피어 기초공사는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피어 기초를 채용한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에 바로 63 빌딩이 해당됩니다. 틀린 거 3번이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각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트래블링 폼 해놨다. 그죠? 트래블이 뭐냐면 우리가 이동하고 여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량판 시공 시에 두 개 방향으로 된 상자, 우리가 빵 중에 이렇게 생긴 빵을 와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워플 폼을 설명했는 거죠. 그죠? 요 와플 폼이 무량판 시공 시 두 방향으로 된 상자형 기성제 거푸집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수평활동 거푸집이며 거푸집 전체를 그대로 떼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냐면 트래블링 폼을 설명했는 거죠. 그 다음에 터널 폼이죠. 우리 터널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벽하고 천 정도 슬라브잖아요. 바닥하고가 일체형으로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널 폼은 항구역 전체의 벽과 바닥판을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또는 디귿자형 이렇게 짜서 이동하는 형태의 기성제 거푸집이다. 이게 지금 맞는 설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거푸집 높이는 약 1m이고 하부가 약간 벌어진 원형 철판 거푸집을 요크로 그죠? 이렇게 위로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시공해요. 그래서 말뚝이나 사일로 공사에 적합하다. 이게 뭐냐면 슬라이딩 폼, 그죠? 미끄러지듯 끌어올리면서 시공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맞게 설명된 건 3번이 답이 되는데요.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강 구조물 부재 시에 요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 마킹이죠. 금극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요 부재라는 건 주요한 부품을 뜻한다. 그죠? 강판에 마킹할 때는 펀치를 사용한다 했는데 펀치 구멍 뚫는 건 영향을 주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부재 강판에 마킹할 때는 펀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강판이 주요 부재를 마킹할 때는 주된 응력 방향과 압변 방향을 일치시키고요. 마킹할 때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 남을 곳에는 구조물을 다 하고 그게 주요 부재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는 상처를 안 내야 돼요. 그럼 건물을 다 짓고 강판에 상처가 나 있으면 페인트 해도 상처 남죠. 그래서 이렇게 펀치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해서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시에 각종 분할 도급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전문 공종별 분할 도급은 설비업자의 자본이나 기술이 강화되어 능률이 향상된다. 그죠? 전문적인 공종별로 전문 공정을 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자본도 나누니까 늘어나게 되고 기술도 강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공정별 분할 도급은 후속 공사를 다른 업자로 바꾸거나 후속 공사 금액 결정이 용이하다 했는데요. 공정별로 이 공정은 A 업자가 다 합니다. 이 공정은 B 업자가 해요. 그죠? 그래서 후속 공사를 다른 업자로 바꾸거나 후속 공사 금액 결정이 곤란하죠. 그 맡은 사람이 끝까지 해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설명 틀렸습니다.
공구별 분할 도급은 중소업자의 균등 기회를 주고 업자 간 상호 간 경쟁으로 공사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시공기술 향상에도 유리하다. 그죠? 1공구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요. 요까지 1공구는 어디에 주고 2공구는 어디에 주고 근데 여기는 공사를 잘했는데 여기 못했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다 보니까 서로 균등한 기회를 주죠. 같은 공사를 공구로 나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공 기술을 향상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종별, 공종별 분할 도급은 전문 직종으로 분할하여 도급을 주는 것으로 건축주의 의도를 철저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두께가 110mm의 일반 구조용 아병 강제의 항복 강도 기준값을 냈는데요. 다 암기하기 힘들거든요. 일단은 기출된 거라도 기억할게요. 110은 100mm 초과에 해당됩니다. 이때 아병 강제 SS275의 재료 강도는 235메가파스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이 4번이다. 요거라도 기억하겠습니다. 79번, 자주 나오죠. 건설 사업이 대규모와 고도화, 다양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종래의 단순 기술에 의한 시공만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업무 영역을 확대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종래의 단순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화 전문화되다 보니까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전 건설업종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종합 건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EC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건 EC. 그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 시 시공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에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한다. 시공하다가 두 부재를 잇는데 전단력이 큰 곳에 설치하면 이음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다 작은 곳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요거 맞습니다.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이나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최대한 많이 설치한다. 자, 염분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가서 염분 때문에 녹이 슬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음부가 적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틀렸겠죠.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정해진 위치와 구조를 지킨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부를 둔다. 당연하죠. 수밀성이 있게끔 이음부를 두겠다. 천천히 읽어보면 다 맞는 설명. 이것만 한번 보시면 되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는 직각이 되도록 이음을 둔다. 이것만 아시면 나머지 답은 찾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과목 건설 재료학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보겠습니다. 건축 재료의 성질을 물리적인 성질과 역학적인 성질로 구분할 때 물체의 운동에 관한 성질인 역학적인 성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성질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묻고 있다. 그죠? 탄성, 소성, 강성. 이거는 역학적인 거죠. 힘력자잖아요. 어떤 탄성력, 소성, 힘, 강성이란 건 힘이 작용해서 변화가 되는 역학적인 건데요. 비준이라는 건 그 재료 자체의 물리적인 성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2번 빨간색 해볼게요. 강으로 된 강제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다. 우리가 강으로 된 거는 강제 파이프 생각하면요. 열도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하죠. 맞다. 그죠? 광택이 있죠. 빛에 불투명하다. 그죠? 자, 경도가 높고 내 마멸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도가 높으며 단단하다는 뜻이죠. 내 마물성, 잘 마모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전성이 일부 있으나 소송변경 능력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에요. 우리가 두드리면 펴지는 거. 일부 전성이 있죠. 강제 펴지잖아요. 소성은 모양이 변하는 성질인데요. 우리가 강제 파이프로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죠? 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죠. 소성 변형이 가능하다 해야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4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혼화제 중 하나인 플라이애쉬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라이애쉬에 대한 내용 그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요. 두 번째, 콘크리트 수화 초기 시의 수화 초기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멘트 석회와 결합하여 장기 강도는 증진시킨다. 맞죠? 그죠? 입자가 구형이므로 유동성이 증가되어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므로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콘크리트에 플라이애쉬를 넣어 놓으면 잘 움직인다는 건 반죽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물이 적어도 되는 거죠. 그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작업성이죠. 작업하기 쉬운 거. 콘크리트가 너무 된 반죽이 되면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개선되고 압송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팽창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악화시킨다. 틀렸죠, 그죠? 플라이애쉬는 팽창을 감소시켜서 콘크리트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틀린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8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대리석의 일종이고요. 다공질, 구멍이 많고 황갈색의 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광택이 나서 실내 장식에 사용됩니다. 그죠? 이건 바로 트래버틴을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85번 넘어가겠습니다. 비스페놀과 에피클로로히드린의 반응으로 얻어지고 주재와 경화제로 이루어진 이성분계의 접착제로서 금속이나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 콘크리트 접합에 널리 사용되는 접착제는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금속이나 석재나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거의 모든 재료의 접착에 사용이 되고요. 주재, 경화제로 이루어진 두 가지 성분계의 접착제, 바로 에폭시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외부에 노출되는 마감용 벽돌로서 벽돌면의 색깔이나 형태나 표면의 질감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 이렇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색깔도 예쁘고 질감, 표면 질감이나 형태를 좋게 한다. 그죠? 이거를 치장벽돌, 장식하기 위한 벽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블리딩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에서 블리딩이다라는 건 콘크리트 타설 후에 시멘트 골자, 입자 등이 침하에 따라, 다시 말하면 이게 시멘트나 골재가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물이 분리가 되어서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을 말하죠. 우리가 시멘트를 이렇게 개어서 한참 두면 시멘트는 깔아앉고 물이 위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블리딩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물이 분리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블리딩 현상이 생기면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데요. 골재하고 페이스트가 부착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철근하고 페이스트 부착력도 저하, 콘크리트 수밀성이 저하가 되고 강도나 내구성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죠? 응결성 저하는 아니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8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까요? 직사각형으로 자른 얇은 나무 조각을 서로 직각으로 겹치게 배열하고 방수성 수지로 강하게 압축 가공한 보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번의 OSB가 되겠습니다. OSB는 직사각형으로 자른 얇은 나무 조각을 직각이 되게 배열을 합니다. 방수성 수지로 압축을 해서
밀착시켜서 만든 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MDF는 나무를 고운 입자로 잘게 갈아서 접착제와 섞어서 압착했는 거였죠. 플로링 블록은 플로링 판의 길이를 너비의 정수비로 하여 3장, 5장 이렇게 붙여서 길이와 너비가 같게 사면 제어 종류로 만든 정사각형의 블록을 말했고요. 시멘트 사이딩은 시멘트 섬유 보강제를 첨가하고 고압으로 압축하여 만든 사이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발포제로서 보드상으로 성형하여 단열재로 널리 쓰이고 천장재로 쓰이고 전기용품이나 냉장고 내부 상자로 쓰이는 열가소성 수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이제 운반해 오면요, 냉장고 내부의 상자 용도로 그죠? 안에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폴리스티렌 수지가 되겠습니다. 요 폴리스티렌 수지는 발포제로서 보드상으로 성형해서 단열재로 잘 사용되고 천장재나 이렇게 전기용품이나 냉장고 내부 상자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90번 자주 나왔죠, 그죠? 블로운 아스팔트의 내열성, 내한성을 계량하기 위해서 동물 섬유나 식물 섬유를 혼합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게 뭔가? 그죠? 바로 아스팔트 컴파운드였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까요? 목모 시멘트판을 보다 향상시킨 것으로서 폐기 목재, 폐기한다 할 때 폐자입니다. 목재의 삭편을 화학 처리하여 비교적 두꺼운 판 또는 공동 블록으로 제작하여 마루나 지붕이나 천장, 벽 등의 구조체에 사용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폐기하는 목재, 버리는 목재의 삭편을 골재로 한 일종의 콘크리트 성형품이고요. 그래서 두꺼운 판이나 공동 블록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마루나 지붕, 천장, 벽의 구조체에 사용하는 걸 듀리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9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에서 질량 100g의 표준 침입이 5초 동안에 10mm 관입했다면 이 재료의 침입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침입도는 표준 침이 시료 중에 관입한 깊이를 표시하는 단위인데 관입량이 0.1mm일 때 침입도를 1로 표시합니다. 그죠? 자, 근데 0.1이 현재는 10이 됐다는 건 몇 배 커진 거예요? 100배가 커졌죠? 그죠? 그래서 0.1일 때 1은 10일 때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됩니다. 그죠? 자, 0.1일 때가 1인데 100배가 커졌기 때문에 10mm일 때는 1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거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름이 18mm인 강봉을 대상으로 인장 시험을 행하여 항복 하중이 27kN, 최대 하중이 41kN을 얻었다면 항복 이 강의 인장 강도는 했습니다. 자, 응력이나 강도라는 건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단위 면적, 단면적분의 하중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항복 하중, 최대 하중 중에서 인장 강도는 단면적분의 최대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면적은 뭐냐면 지름이 주어졌을 때 면적은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면적 공식이잖아요. 최대 하중 됩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이 18mm니까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해야 미터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10파이 곱하기 0.018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하중이 41kN은 41,000N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단위는 위에는 뉴턴이고요. 퍼 미터 제곱. 그죠? 뉴턴 퍼 미터 제곱은 뭐냐면 파스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 파스칼이 나왔어요. 근데 몇 메가파스칼인가 했는데 메가는 10의 6승이거든요. 요거는 10의 6승
파스칼이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나온 값을 나누기 10의 6승해서 메가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계산하시게 되면 161.12 메가파스칼. 답은 대략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그죠?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열 가소성 수지를 고르라라는 건데요.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시면 고르시기가 쉬운데 저는 이렇게 안 외워봤거든요. 열 가소성이죠. 가소성 수지는 염비, 조비, 가수 이름이에요. 염비, 조비, 그죠? 그 다음에 아크릴, 그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틸, 메탈, 크릴이잖아요. 폴리메틸, 그 다음에 스티로이드, 이렇게 기억하니까 쉬웠어요. 염비, 조비, 아크릴, 염비, 조비, 폴리, 아크릴, 메틸, 메티로이드, 스티로이드입니다. 그죠?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스티로이드. 제가 잠시 헷갈리네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요. 염비, 초비, 아크릴, 폴리, 메틸, 스티로이드. 이게 뭐다? 가소성 수지다. 가수다. 그죠? 그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뭐냐면은요. 열 가소성 수지. 금방 뭐 있었죠? 염비, 초비 할 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넘어가 볼게요. 자기질 점토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조직이 치밀하지만 독이나 석기에 비하여 강도나 경도가 약하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자기로 되어 있는 거 생각하면요. 우리 조직이 치밀하고 독이나 석기에 비해서 강도나 경도가 크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230에서 1460 정도 고온으로 소성을 했고요. 물이 잘 흡수되지 않죠. 예, 흡수성이 매우 낮고 두드리면 금속의 맑은 소리가 납니다. 제품으로는 타일이나 위생도기, 우리 바닥에 타일이나 화장실에 있는 위생도기 생각하시면 예, 우리 도자기나 석기에 비해서 강하죠. 그죠? 그래서 바닥재 타일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예, 좀 기억하시기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9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접착제를 동물질 접착제와 식물질 접착제로 분류할 때 동물질 접착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식물질 접착제를 말했죠. 식물질은요, 대두악교, 전분질, 소맥질 접착제가 바로 예, 식물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악교, 덱스트린, 카세인, 알부민. 여기서는 예, 우리 1번의 악교가 답이 되겠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6번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있었죠? 예, 악교 중에서 그냥 악교라고 했는데 동물질 악교, 알부민 악교, 카세인 악교. 대두 악교라고 해야 식물질이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카세인, 그죠? 알부민, 그죠? 악교를 동물질 악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덱스트린 접착제, 그죠? 동물질이 아닌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죠. 대규모 지하 구조물, 댐 등 메스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을 억제. 수화열은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가 물하고 반응하면서 열이 생기는 거죠. 그 열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 있죠. 요거를 억제하기 위해 벨라이트의 비율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상으로 높인 시멘트는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규모나 넓은 평면 콘크리트죠. 메스 콘크리트에서는 수화열 때문에 생기는 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열이 적게 나는 예, 시멘트 사용한다. 그죠? 이게 뭐냐면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대규모 지하 구조물이나 댐 같은 메스 콘크리트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 벨라이트의 비율을 중용열보다 높여놓은 시멘트를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8번입니다. 목재의 방부 처리법, 썩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목재 방부법은요, 주입법이 있죠. 방부액을 상압 주입하거나 가압하여 나무 깊이 약을 넣는 겁니다. 그죠? 침지법은 침지, 담그는 거죠. 방부제 용액 쪽에 목재를 담그는 거고요. 도포법은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솔 등으로 약재를 도포하는 것이죠. 표면 탄압법은 태우는 건데요. 표면을 3에서 4mm 정도 태워서 수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의 진공탈수법 답이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2장 이상의 판 유리를 나란히 넣고 틈새에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에 건조한 공기를 채우고 주변을 밀봉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2장의 유리가 있고 그 중간에 건조 공기가 들었죠. 그래서 2층의 유리다. 그래서 이거를 복층 유리다라고 합니다.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장재료 구성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부착 재료는 마감과 바탕 재료를 붙이는 역할을 하죠. 무기홍화 재료는 시공성 향상을 위해 첨가합니다. 풀이죠. 풀은 강도가 아니고 점성이죠. 그죠? 끈적거리는 점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넣죠. 여물재는 균열 방지다.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째 과목 건설 안정 기술 101번 문제입니다. 저 앞에서 안 나온 건 아닌데요. 그다지 자주는 아니라서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10cm 그물 코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 망 밑부분에 충돌 위험이 있는 바닥면 또는 기계 설기와의 수직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추락 방호망은요, 사람이 떨어지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져서 충격을 완화해야 되는데요. 그 밑에 만약에 기계 설비나 바닥이 있다면 처지면서 바닥과 충돌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얼마만큼, 수직거리는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가를 물었고요. 한개 방망일 때 단변, 짧은 방향 길이는 12m고 장변, 긴 방향 길이가 6m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장변이, 그죠? 장변이 L하고 A가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10cm 그물코에서는요, 0.85L이다라고 해놨다. 그죠? 그래서 수직면의 높이 H2는 0.85 곱하기 L이 뭐냐면 장변, 긴 변의 길이를, 장변의 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6m네요. 단변 방향이라고 해서 이게 짧고 길다가 아니라 단변이 12m. 이게, 잠시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L과 A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이게 L이 되겠네요. 그래서 L이 12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0.85L이기 때문에요. 이게 A고 이게 L이죠. 그죠? 그래서 단면 방향 길이 L이 10이기 때문에 0.85 곱하기 12 하면 10.2m. 답은 항상 1번. 그죠? 출제된 거 답이 전부 다 현재까지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102번 넘어가겠습니다.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 폭은 얼마 이상입니까? 2m 이상 이렇게 추락이 우려되죠. 이때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되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크레인의 와이로프가 감기면서 붐 상단까지 후크가 따라 올라갈 때 더 이상 감기지 않도록 하여 크레인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는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걸 멈추는 거 권과 방지 장치였죠.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터널 공사 시에 자동 경보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이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이 자동 경보 장치는요, 일단 가스를 뭐 해야 된다? 검지해야 되죠. 가스 농도. 가스가 새어나오는지 검지해서 경보하는 기능 가져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전체 기계에 전원이 들어오고 이상이 없는가? 계기의 이상 유무죠. 두 번째는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가? 검지부의 이상 유무고요. 세 번째는 경보할 수 있는가?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이렇게 세 가지죠. 그죠?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 달비계 구조에서 달비계 작업 발판의 폭과 틈새 기준으로 오른 것은 앞에서 우리가 2m 이상의 추락이 우려될 때 발판의 폭은 얼마였습니까? 40cm 이상이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작업 발판은요,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고 틈새는 3cm 미만이다라고 해서 이걸 찍기가 쉬운데 작업 달비계에서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10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을 사용한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은 1.85m, 장선 방향은 1.5m 이하다. 좋죠, 그죠?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합니다. 비계 기둥 간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번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했죠, 그죠? 틀린 거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건설업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는 첫 번째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다, 그죠? 두 번째는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죠. 자, 공사 개요나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는요, 공사 개요서, 공사 현장 주변 현황,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기계 설비 등, 그죠?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이나 대피 방법 등이 들어갔죠. 자, 근데 교통처리 계획 해당되지 않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8번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각 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지표 치막에는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합니다. 수위계는 집안 내 지하 수위 변화를 측정합니다. 하중계는 상부 적재 하중 변화, 요거 틀렸죠, 그죠? 자, 하중계는 뭐합니까? 스트럿이나 어스 앵커 등의 축 하중의 변화를 측정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지중경사계는 인접 지반의 수평 변이, 다시 말하면 수평의 값이 변했다는 건 경사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9번 요거 잘 나오고 있네요. 일반 건설공사 갑이고요.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만 원 미만 중간공사다,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과 기초액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일반 건설공사 갑은 기억하시라 그랬죠. 5억 원 미만은 2.9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일 많이 나왔죠. 1.86%의 기초액이 5349000이었습니다. 그죠? 50억 원 이상은 1.97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현재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10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나 할게요. 나오던 거랑 형태 조금 달라서 그랬습니다. 겨울철 공사 중인 건축물의 벽체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터졌습니다.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원인은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벽체가 있는데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콘크리트가 자꾸 미니까 벽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 뭐죠? 수갑 때문이다, 그죠? 자, 그러면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철근 사용량이 많았다, 슬럼프가 작았다, 타설 속도가 빨랐다.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수갑이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벽체가 터지는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거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투하 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하 설비는요, 가로미터 이상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 우리가 작업을 하다 남은 찌꺼기나 쓰레기 같은 걸 던지지 않도록 이렇게 슈트를 가지고 여기서 버리면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1층 아니라 2층부터 하자 그랬죠. 그죠? 한 층의 높이를 3m로 기억합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투하 설비 설치는 3m 이상인 장소부터 설치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에 맞았다. 요건 이제 재발생 형태 맞음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결함이겠습니까? 작업대 설치, 작업 방법,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비계 설치. 이렇게 떨어지는 공구를 받아주는 낙하물 방지망이 있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3번의 결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3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 버팀줄은 4개 아니죠.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버팀대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도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경관, 버팀, 말뚝, 철골로 고정시킵니다.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합니다.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던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을 사용합니다. 맞죠? 그죠?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할게요. 토공사에서 성토형 토사, 성토는 흙을 쌓는 게 되겠다. 그죠? 일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다져진 흙의 전당 강도가 크고 압축성이 작을 것. 함수율이 높은 건 흙의 강도가 저하가 되고 붕괴가 잘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죠? 함수율이 낮아야 되고요. 시공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고 필요한 다짐 정도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15번. 그죠?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집안의 종류가 안반 중에 풍화함일 때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자, 최근 들어서 이 규정 변경되었죠. 그죠? 습지는 안 그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넓게 쌓자 그랬죠. 그죠? 뒤에 숫자가 클수록 그죠? 이렇게 쌓는 거죠. 1대1에서 1.5다. 그죠? 그래서 1대1은 요거였죠. 밑변 높이가 똑같고요. 1대 0.5는 밑변보다 높이를 높이 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물이 있는 습지는 불안하니까 넓게 쌓자. 1대1에서 1대 1.5고요. 건조한 건지는 그나마 물기 없어서 안정적이니까 조금 높게 쌓자 그랬죠. 1대 0.5에서 1대 1. 바람에도 깨지는 붕황과 연한 암석은 요겁니다. 그죠? 1대 1.0입니다. 강한 경함은 요겁니다. 1대 0.5. 그죠? 그래서 현재 풍암 약하니까 1대 1.0.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6번 실기까지 자주 출제됩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다. 그죠? 자,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차가 전도가 되는 거죠. 차량계 건설 기계 전도, 넘어짐 방지 조치다. 그죠? 차가 넘어진다는 건 이런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랬죠. 완전한 똑바른 길을 가는데 차가 뒤집힐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다. 그죠?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하고 두 번째 또 요거 갓길의 붕괴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붕괴된 땅에는 사람이 써서 접근하지 마시오. 유도사를 배치하고요. 요거는 차량계 요렇게 세 가지는 건설기계나 하역운반기계 동일하게 세 가지인데 건설기계만 하나 추가가 되죠. 도로의 폭이 너무 좁으면
바퀴 폭이, 차 폭이 더 넓어서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넘어지니까 도로의 폭을 유지하자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안전 통로 조도 확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파쇄하고자 하는 구조물에 구멍을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에 가력봉을 삽입, 힘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가력봉을 삽입하고요. 가력봉에 유압을 가하여 구멍을 확대함으로써 파쇄한다. 그죠? 자, 요거는 구멍을 천공해서 쐐기식의 용구, 금방 가력봉이다 이게 어떠한 용구를 삽입을 해서 용구에 힘을 가하면서 파괴하는 방식을 록잭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11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발판 위에서 작업을 위한 거리가 부족할 때 받침대나 사다리 사용한다 했는데요. 작업 발판 위에서는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틀렸죠. 그죠?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9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량물을 취급하다 보면 사람 떨어지는 추락, 떨어지는 물건에 맞죠? 낙하, 깔리면 전도, 협착, 그죠? 그 다음에 붕괴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감전 해당되지 않습니다. 12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흑마기 지붕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뭐였죠? 예, 버팀대를 땅에 묻었다, 그죠? 그때는 땅에 꽉 묻혔나 보자 그랬죠. 이게 뭐였냐면 긴압이었다, 그죠? 부재의 긴압의 정도였습니다. 여기다 벽체를 이렇게 접속합니다. 그죠? 접속한 부분이 튼튼한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접속부나 교차부였다. 그죠?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했는 재료에 균열이나 손상이 없는가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였고요. 마지막으로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았나 본다. 이렇게 네 가지, 그죠? 침하죠. 접속부 맞고, 그죠? 아닌 거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제4회, 21년 4회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파란색 별표 간혹 보였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또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해설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